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수리기사 부르고 7만원, 10만원씩 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15만원까지 내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은 부품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 한 군데 대충 봐도 1분이면 끝나는 부분만 바로잡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불필요한 돈을 내야 합니다. 변기 물이 안 찬다고 바로 부르면 전문가들은 뚜껑 한번 열고 호스 하나 꽂고 그냥 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수리 비용이나 출장 비용은 내야죠. 출장비에 기본 점검비까지 합치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수만원까지 나갑니다. 이 돈이면 어림잡아 한 달 관리비입니다. 한 달 관리비, 땅에서 나는 것도 아닌데 이 영상 보시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안 차는 현상을 그냥 방치하시면 변기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가정설비 관리를 연구해온 박민수입니다. 수많은 가정의 화장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정말 억울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품 교체 하나 없이 그냥 호스만 꽂고 가는데 1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전문가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께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문제는 우리가 원리를 몰라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겁니다. 변기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물탱크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 물이 변기 안을 채우면 구조예요. 그런데 이 흐름 중 딱 한 곳만 막혀도 빠져도 물이 제대로 안 차는 겁니다. 이 영상 한 번만 제대로 보시면 지금까지 낸 수리비가 얼마나 허무했는지 느끼실 겁니다. 물은 새는데 지갑도 함께 새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걸 보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거였네 하며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간단한데도 돈을 아껴주는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변기 물이 안 찰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수리기사를 부르시나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사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72세 김영호 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물을 내리고 나면 변기 안이 반밖에 차지 않는다며 매번 물을 여러 번 내리셨대요. 그때마다 수도요금도 오르고 냄새도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냄새 문제가 심각했답니다. 물이 충분히 차지 않으니 배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거였어요. 김영호님은 이 상태로 몇 달을 견디셨답니다. 불편하긴 한데 수리비가 아까우니까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수리기사 부르면 최소 10만 원은 각오해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냄새는 점점 심해지고 결국 참다 못해 연락을 주신 거였습니다. 김영호님 말씀으로는 수도요금이 한 달에 10,000원씩 더 나왔다고 하셨어요. 물을 여러 번 내리니까 그만큼 물 사용량이 늘어난 거죠. 3개월이면 3만 원,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수리비 아낀다고 참았는데 오히려 더 큰 돈이 새어 나간 셈이죠. 제가 직접 가서 물통 뚜껑을 열어보니 호스가 빠져 있었습니다. 딱 그 한 군데 때문이었습니다. 투명한 호스가 오버플로우관에서 빠져서 물탱크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호스를 제자리에 꽂자마자 물이 차오르더니 변기 수위가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호님은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라며 웃으셨죠. 정말 10초도 안 걸렸거든요. 그날 이후로 김영호님 댁의 수도요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음 달 고지서를 보시다니 전화를 주셨어요. 10,000원이 줄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냄새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님처럼 몇 달을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경제적인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점검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관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확인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점검 습관이 매달 10,000원씩, 1년이면 12만 원을 아껴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기 안에 물이 덜 찰 때 돈이 새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확인하셔도 불필요한 수리비는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인과 해결법을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바로 호스입니다. 변기 안으로 물을 보내는 투명 호스가 빠져 있으면 수위가 절반밖에 차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흔한 원인이에요. 가정수리 전문가 자료에서도 호스 이탈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체 변기 물 부족 문제의 40% 이상이 호스 문제라고 합니다. 왜 호스가 빠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손으로 살짝 건드리거나 청소할 때 실수로 건드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변기일수록 호스가 약해져서 쉽게 빠져요. 실제로 68세 박정숙님은 호스가 빠진 채 몇 달을 써서 수도요금이 2배나 올랐습니다. 박정숙님은 물이 덜 차는 건 알았는데 그게 호스 때문인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냥 변기가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대요. 물을 여러 번 늘이면 되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몇 달 후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평소보다 2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그제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제게 연락을 주셨죠. 뚜껑을 열어보니 호스가 물탱크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오버플로우건 안쪽에 호스가 꽂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버플로우건이라는 게 물탱크 중앙에 있는 긴 관인데요. 그 관 안쪽으로 투명한 호스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호스 끝이 관 안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뚜껑 닫을 때 손으로 살짝 눌러 확인하면 재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뚜껑을 그냥 덮으면 호스가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스를 꽂고 나서 뚜껑을 닫을 때 호스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천천히 닫으세요. 혹시 물통 안쪽 호스 위치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한 번도 안 열어보셨을 겁니다. 변기를 설치하고 나서 몇 년이고 그냥 사용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확인 한 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물 공급 밸브입니다. 물통으로 들어가는 밸브가 반쯤만 열려 있으면 물이 느리게 차거나 부족하게 멈춥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경우예요. 가정설비관리보고서에 따르면 밸브 반개방 상태가 수압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전체 사례의 25% 정도가 밸브 문제랍니다. 밸브는 변기 옆이나 뒤쪽 벽면에 있는 작은 손잡이예요. 보통 은색이나 회색으로 돼 있고 돌려서 열고 닫게 돼 있습니다. 이 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지 않으면 물이 천천히 들어오거나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요. 70세 최영민 님은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열자마자 정상 수위로 복귀했습니다. 최영민 님은 청소하시다가 실수로 밸브를 건드렸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걸레로 벽을 닦다가 밸브에 손이 닿았는데 그때 밸브가 조금 돌아간 거였어요. 최영민 님 말씀으로는 그날 이후로 물이 천천히 차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완전히 안 차는 건 아니고 천천히 차니까 그냥 넘어가셨답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물이 점점 덜 차더래요. 밸브가 조금씩 더 닫힌 거죠. 그제야 문제를 느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변기 옆 물공급관의 밸브를 완전히 돌려 열어주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완전히 열립니다. 손으로 돌려서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돌리시면 돼요. 다만 너무 세게 돌리면 밸브 손상될 수 있으니 천천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힘을 너무 주면 밸브 내부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적당한 힘으로 끝까지만 돌리세요. 밸브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만져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물통 내부의 물때와 찌꺼기입니다. 물때가 두껍게 끼면 물 흐름이 약해지고 수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예요. 국내 수질관리 보고서에서도 내부 오염이 유량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됩니다. 물때는 수돗물 속 칼슘이나 미네랄 성분이 쌓여서 생깁니다. 하얀 가루 같은 게 벽면에 붙어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물때입니다. 물때가 두껍게 쌓이면 물이 흐르는 통로가 좁아져서 물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75세 이순자님은 내부를 닦자마자 물이 시원하게 차올랐습니다. 이순자님은 물통 안을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으셨대요. 뚜껑을 열어보니 벽면에 하얗게 물때가 껴 있었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더래요. 그동안 물때가 계속 쌓인 거죠.
물 흐름이 점점 약해지니까 수위도 점점 낮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솔로 살살 문질러 내벽을 닦아주세요. 칫솔 같은 작은 솔로 닦으셔도 되고 큰 솔로 닦으셔도 됩니다. 물을 조금 부어가면서 닦으면 더 쉽게 닦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한 세정제보다는 중성 세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강한 세정제는 내부 부품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고무 부품들은 강한 세정제에 약해서 금방 닳아버립니다. 주방 세제 정도면 충분해요. 물통 속을 청소해 본 적 언제였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체인이나 레버입니다. 플러시 체인이 걸리면 물이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수위가 불안정해집니다. 이것도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예요. 생활수리연구소 실험에서도 체인 걸림이 물 부족 현상 3위로 나옵니다. 체인은 레버와 플러시 밸브를 연결하는 금속 사슬이에요. 레버를 누르면 체인이 당겨지면서 밸브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체인이 너무 길거나 꼬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65세 김미영님은 체인을 풀자마자 수위가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미영님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레버를 눌렀다 놓으면 제대로 안 올라오는 느낌이었대요. 그게 바로 체인이 꼬인 거였습니다. 김미영님 말씀으로는 몇 주 전부터 레버를 2번씩 눌러야 물이 제대로 내려갔다고 하셨어요. 한 번만 누르면 물이 조금만 내려가고 멈추더래요. 그래서 항상 2번씩 눌렀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버를 눌러 체인이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레버를 눌렀다 놓았을 때 체인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장력이 유지돼야 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느슨하게 하면 물이 계속 흘러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인이 너무 길면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물이 계속 새거든요. 반대로 너무 팽팽하면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갑니다. 적당한 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레버를 누를 때 뻑뻑하거나 걸리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체인을 보면 꼬인 부분이 보일 겁니다. 5번째 마지막 점검 포인트는 오버플로우관 위치입니다. 오버플로우관이 막혀 있거나 너무 낮으면 물이 충분히 차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긴 한데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설비 점검 지침에서도 관 높이가 낮을 경우 수위 제한 발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버플로우관은 물탱크 중앙에 있는 긴 관이에요. 물이 너무 많이 차면 넘쳐서 이 관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즉 넘침 방지 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69세 이상호님은 관을 올바른 높이로 조정하자 수위가 즉시 정상화됐습니다. 이상호님 댁은 처음 설치할 때부터 관 높이가 잘못 설정돼 있었던 거예요. 관이 너무 낮아서 물이 충분히 차기 전에 넘쳐버렸던 겁니다. 이상호님은 물이 항상 조금씩 부족하다고 느끼셨대요. 완전히 비는 건 아닌데 뭔가 모자란 느낌이었답니다. 그래서 괜찮은가 싶어서 몇 년을 그냥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이 막혀있지 않고 물 높이가 관보다 1cm에서 2cm 아래에서 멈추는지 확인하세요. 관 끝부분이 물 위로 살짝 나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관이 물에 완전히 잠겨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을 임의로 절단하거나 늘리면 누수 위험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가 상담 없이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관 높이 조절은 전문적인 작업이니까 꼭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오버플로우 관이 물에 잠긴 채 그대로 있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높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는 관 안에 이물질이 막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 5가지만 확인해도 불필요한 수리비는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모르면 계속 동이 새어나갑니다. 호스 확인, 밸브 점검, 물통 청소, 체인 확인, 오버플로우관 체크.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세지 않게 매달 점검해야 할 생활 속 변기 관리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한데 실천하시면 큰 고장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관리법이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관리법은 한 달에 한 번 물탱크 뚜껑 열어 내부 확인하기입니다. 정기점검으로 부품 탈락과 물때를 조기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뚜껑을 열어볼 생각을 안 하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뚜껑이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열어 손 다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뚜껑을 들어 올릴 때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올리세요. 한 손으로 들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호스, 밸브, 체인 세 가지를 눈으로 확인만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만지지 않아도 돼요. 눈으로 보면서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호스가 제자리에 꽂혀 있는지, 체인이 꼬이지 않았는지, 물때가 많이 끼지 않았는지만 확인하세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번 달에 뚜껑 한번 열어보셨나요?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해보세요. 매달 1일이나 월급날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관리법은 변기 주변 습기와 누수 자국 살피기입니다. 바닥에 잔물기가 생기면 누수가 진행 중일 수 있어요. 이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변기 주변을 유심히 보세요. 물티슈로 닦은 뒤 다시 확인하면 누수 여부가 확실히 보입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보는 겁니다. 하루 지나도 물이 남아있으면 즉시 점검하세요. 그건 분명히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변기 주변에 늘 축축한 자국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습기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이 습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변기 바로 옆 바닥이 항상 젖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변기와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물이 고여 있다면 바로 확인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물 내릴 때 소리 이상 체크하기입니다. 꾸르륵 소리가 길게 나면 내부 공기압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상적인 소리는 짧고 깨끗하게 나거든요. 쏴 하고 한 번에 내려가는 소리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꾸르륵 꾸르륵 하면서 여러 번 소리가 나거나 슉슉 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거나 뚝뚝 하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지속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 위치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은 호스 문제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물 내릴 때 평소보다 이상한 소리 나지 않나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매일 듣는 소리라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데 조금만 신경 쓰면 이상한 소리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리법은 물탱크 내부 고무 패킹 점검하기입니다. 패킹이 다르면 물이 계속 새어 수도 요금이 급등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새거든요. 하루 종일 조금씩 새면 한 달이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고무 패킹은 플러시 밸브 아래에 있는 고무 부품이에요. 이게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고무가 굳거나 갈라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막지 못하고 물이 계속 새는 거죠. 패킹 교체는 부품 구입 후 직접 가능하지만 자신 없으면 상담받으세요. 철물점에 가서 패킹만 사면 몇천 원이면 됩니다. 교체도 어렵지 않아요. 패킹이 딱딱하게 굳거나 갈라졌다면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패킹색이 변한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새 패킹은 보통 검은색이나 빨간색인데 오래되면 색이 바래고 딱딱해집니다. 손으로 눌러봤을 때 탄력이 없다면 교체 시기가 된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관리법은 하루 물 사용량 기록하기입니다. 물 사용량이 갑자기 늘면 변기 누수가 의심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이에요. 수도 계량기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며칠간 기록해보면 평소 대비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찍어두면 확인이 간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량기를 찍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찍어보세요. 하루 사용량을 매일 기록하면 평균이 나옵니다. 최근 수도 요금이 갑자기 오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변기 누수를 의심해보세요. 특히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계량기가 돌아가면 확실히 누수입니다. 외출하기 전에 계량기 숫자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숫자가 바뀌어 있다면 어딘가에서 새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추가 관리법은 물 내린 후 완전히 멈출 때까지 확인하기입니다. 물을 내리고 나서 몇 초 후에 물 흐르는 소리가 완전히 멈춰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슉슉 소리가 나거나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고장 걱정 없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매달 10,000원씩 아끼고 큰 수리비 수십만 원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물 안 차는 변기,
대부분은 부품 고장이 아니라 호스 이탈 같은 아주 단순한 원인입니다. 모르면 돈이 새고 알면 단 5분 만에 해결됩니다. 정말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매달 수도요금이 올라갑니다. 수리기사 불러서 쓸데없는 비용 지출하게 되고요. 몇 달 방치하면 수도요금이 2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김영호님처럼 3개월에 3만 원, 1년이면 12만 원이 새어나갑니다. 거기다 수리비까지 10만 원 내면 총 22만 원이 낭비되는 겁니다. 이게 1년이면 그렇고 몇 년 동안 방치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돈이면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5가지만 실천하면 물도 돈도 시간도 모두 절약됩니다. 호스 확인, 밸브 점검, 물통 청소, 체인 확인, 오버플로우 간 체크.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뚜껑 열어 확인하시고 주변 누수자고 살피시고 소리 이상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지금 화장실로 가서 뚜껑 열어서 호스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기. 그 한 번의 확인이 불필요한 수리비를 막아주는 첫걸음입니다. 정말 10초면 됩니다. 뚜껑 열어서 호스만 확인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댁의 수도요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영상 보다 말고 지금 바로 화장실 가서 확인하고 오셔도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만약 호스가 빠져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분이나 호스가 빠져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가 빠져 있었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물을 내릴 때 소리가 커지는 이유와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르륵 소리, 쏴 소리, 뚝뚝 소리, 이 소리들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가정의 물비와 스트레스를 함께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변기 냄새 제거법, 그 다음에는 변기 막힘 해결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번 달 수도요금 보고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정주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